안녕하세요. 정주행TV 정주행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임신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 중에서 임신이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요, 요즘은 어떠냐면 산부인과를 먼저 가셔서 인공수정도 해보고 시험관 아기도 해본 다음에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으시고요. 한 20, 30년 전에 제가 한의원을 할 때는요, 친정어머니 손잡고 그냥 오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생각에 딸이 임신을 해야 된다 내지는 출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엄마가 먼저 딸을 설득을 해서 데리고 오는 거죠. 몸을 좀 따뜻하게 하고 좋게 하는 약을 먹으면 임신도 잘 되고 태한테도 좋대더라, 이런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때문에 따님을 손잡고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 한 10여 년 요쪽 전후로는 그런 분들보다 본인이 임신을 시도했는데 안 돼서 한의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일단은 보통 산부인과를 먼저 가셔서 인공수정을 하시고 그랬는데도 안 돼서 시험관을 하셔서, 보통 시험관은 주위에 보면 한두 번에 성공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고요. 67번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오신 분은 성공을 하신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그분은 7번의 시험관을 성공을 하셨대요. 그런데 슬프게도 한 달이 채 못 돼서 출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렇게 힘들게 시험관을 해도 착상이 돼도 임신 유지가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는, 이제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고는 한의원에 오셔서 좀 도움을 구하려고 그렇게 오셨던 분이 제일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좀 안 된 게 뭐냐면, 산부인과에 가셔서 그런 걸 하기 전에 한의원에 미리 오셔서 제가 늦둥이 날 때 준비를 한 것처럼 자궁도 좀 튼튼하게, 하복부도 좀 따뜻하게, 산모의 몸도 좀 건강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만든 다음에 임신 시도를 했더라면 굳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을 하지 않아도 자연 임신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험관을 하고도 출혈이 되셨던 분 같은 경우는 벌써 10여 년 전 얘긴데요. 저희 병원에서 제가 그분 아랫배 따뜻하게 하고 자궁 튼튼하게 하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한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약침이나 치료를 해드린 다음에 자연 임신이 되셨던 케이스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시청을 하시는 분이라면 괜히 힘들게 시험관까지 하지 마시고 먼저 한의원에 오셔서 몸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양방에서 하는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은 산모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임신이 되게끔 하는 그 행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여성의 몸이 건강하다면 그게 바로 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여성의 몸이 준비가 안 되거나 뭔가 부실할 때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시술을 하는 과정이, 저는 안 받아봐서 모르지만 하신 분들 얘기로는 정말 진절머리가 나서 하나는 어찌어찌 나도 둘은 절대로 못 낳는다는 그런 얘기를 저는 바로 옆에서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적으로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먼저 한방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한방에서 임신을 도와주는 그 행위는요, 단순히 임신이 되게끔만 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착상을 시켜서 임신을 시키는 그게 아니라 임신을 하려고 하는 그 여성의 몸을 좋게 해주는 거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자궁을 튼튼하게 해주고 몸을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기혈을 충만하게 보충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은 맞벌이 안 하는 부부가 없잖아요. 임신을 하려고 간혹 저한테 오신 분들 보면, 그 여성분들 보면 그냥 임신하면 임신이 될 턱이 없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왜냐하면 임신을 안 한 상태에서도 피곤해 죽으려고 해요. 완전 피곤에 쪄들어서 퇴근하고 오면 손톱까딱 하기 싫은 그런 몸 상태에서 어떻게 임신이 되겠어요. 임신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여성의 몸에 있어서는 큰 사건이거든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몸이 어느 정도 임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지 임신이 되는 거지, 일하느라 찌들어서 몸이 피곤해 쪄들어서 만성 피로인 여성이 임신을 하려고 하면 임신이 안 되는 게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임신을 하시려고 하면은, 물론 하던 일을 그만두진 않더라도 일단 여성분이 몸을 조금 만성 피로나 몸이 정말 안 좋은 것을 회복을 하신 다음에 임신 시도를 하는 것이 유산이 될 확률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또 임신 시도를 하다가 안 돼서 시술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지경
지경까지 안 갈 수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방에서는 임신을 하게끔 도와주는 그런 처치들이 뭐냐면 단순히 임신만 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몸을 보호해서 일단 피곤한 걸 줄여주고요,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요, 자궁을 튼튼하게 해서 일단은 임신이 안 되더라도 그 여성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임신을 하려고 시도를 했을 때 임신도 잘 되는 거고, 또 임신이 됐을 때 하복부의 환경이 좋고 자궁이 튼튼하고 좋으니까 그 속에서 열달을 자라서 나오는 태아도 건강한 거죠. 만약에 그 반대로 여성이 피곤에 쩌들어서 몸이 너무너무 약하고 힘들어서 생활하기도 힘든 여성이 어찌어찌 임신이 됐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몸이 너무 약한 경우는 임신을 유지할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혈이 돼서 자연유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유산이 한 번, 두 번 되다 보면은 습관성 유산이 돼서 그 다음에는 임신은 되는데 임신 유지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방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예방부터 시작해서 치료가 다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임신을 생각했을 때 준비를 하신다면 내 몸을 건강하게 해서 임신을 하기 때문에 임신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임신 중에도 덜 힘들어요. 그리고 건강해진 몸에서 태아가 자라면 그 태아는 당연히 훨씬 더 건강한 거고요. 우리가 어른들도요, 공기가 좋은 곳에 가서 며칠 쉬는 거랑 공기도 안 좋고 내가 막 너무 찌든 환경 속에서 며칠을 보냈을 때 얼굴 색깔이 달라지거든요. 맨날 똑같은 환경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일하고 막 피곤하게 있을 때랑 한 번씩 공기 좋은 데 가서 하루만 자고 나도 그 다음날 아침에 얼굴 색깔이 다른 거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어른들도 그러는 마당에 생각해 보세요. 그 수정란이 엄마 뱃속에서 한 인간으로 자라는 데까지는 그 환경이 우리가 공기 좋은 데 가서 하루 자고 얼굴이 좋아지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러니까 여성의 이 자궁의 환경, 몸의 환경, 건강 상태는요, 건강한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과 힘들어서 피곤해서 그런 분들이 출산을 한 경우에 그 태아는 안 봐도 뻔한 거예요. 그래서 타고나길 약하고 항상 약한 여성들의 경우는 더더구나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건강한 여성이라 하더라도 임신이라는 거는요, 몸에서 먼 사건이에요. 저도 건강한 편이었는데 임신을 하고 나니까요, 크게 입덧은 없었는데 저는 두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태반이 안정이 되고 보통 한 5개월 정도 되면 모든 게 안정이 되는데 초기 한 3, 4개월에는 어떤 분은 입덧이 심하고 구토가 심하고 저처럼 두통이 심하고 이런 산모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저는 머리가 정말 많이 아팠어요. 구토가 심해서 못 먹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두통이 심하고 이런 것들 역시 개개인의 몸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건강한 몸에서 임신을 한다면 그런 불편한 것들이 진짜 더 없을 수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첫째를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하고 10달 내내 너무 고생을 해서 둘째는 생각도 못한다 이런 엄마들도 있어요. 그런 엄마들의 경우에도 미리 임신하기 전에 내 몸을 좀 추스려서 임신을 한다면 두 번째 임신하셨을 때는 입덧이나 임신 중에 그런 불편하고 힘든 괴로운 증상들을 훨씬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방에서는요, 입덧이 심할 때, 임신 중에 감기 걸렸을 때, 임신 중에 변비가 심할 때, 임신 중에 뭔가 산모가 불편한 몸의 증상이 있을 때 그것을 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양방에서는 임신 중에는 임신 초기에 간혹 모르고 감기약을 먹으면 기형아 출산할까 봐 유산하라고 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양약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방에서 한약은요, 임신 중에 먹는 약이 따로 있어요.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하거나 구토가 심하거나 태기가 불안해서 유산을 하려고 하거나 이럴 때 먹는 약이 다 있어요. 심지어 임신 중에 감기 걸렸을 때 먹는 약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임신 중에 그 괴로웠던 경험 때문에 둘째를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방에서 그 길이 있으니까요, 다시 한 번 더 재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는 임신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그 임신 준비가 뭐냐면 건강한 여성은 나름 건강한 대로 또 준비하실 게 있고요. 몸이 약하셨던 분들은 그 약한 데 맞춰서 본인의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아랫배 하복부 쪽으로도 따뜻하게
때 자궁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한의학적인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안 하고도 건강한 아이 낳을 수 있겠지만, 저는 건강했지만 준비를 하고 늦둥이를 낳아서 노산임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도 했고 아이도 건강했고 저도 멀쩡했듯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건강하신 분이라도 임신을 생각하신다면 임신 전에 남편분도 이왕이면 좀 준비를 하시게 하고요. 여성분 제일 중요합니다. 몸을 좀 더 추스려서 체력도 좋고 아랫배도 따뜻하고 자궁도 건강한 상태에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임신 전에 미리 몸을 만들어서 임신을 하시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신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꼭 계획 임신하셔서 건강한 아이 가지실 수 있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